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자살 예방을 위해 종교계가 함께한 현장인데요. 지난 3월 25일 32개 종교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한국생명운동연대가 자살 예방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이날 제4회 생명존중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기념행사 및 지자체의 자살 예방 정책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한국생명운동연대의 정책위원장이신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이범수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범수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앞서 32개 종교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한국생명운동연대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생명운동연대는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운동 시민 단체들의 연대 기구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정책의 추진을 감시하고 민간 부분에 역량을 결집한 다양한 생명 운동을 전개하고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문화를 보다 고양시키고 자살률을 실질적으로 감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살 문제가 참 대두된 것이 좀 오래됐는데 네. 이 생명운동연대는 언제 결성이 됐습니까? 저희는 2018년도에 결성이 됐습니다. 예. 네. 이제 6년 정도 활동을 해오신 거군요. 네, 이제 7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자,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자살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심각하죠. 예, 네.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이제 나아졌다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OECD국 1위를 지금 박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살은 저희가 IMF 외환위기 전에는 저희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만 명당 10명대였거든요. 예. IMF 이전에는. 그런데 이제 IMF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 해서부터 이제 튀어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아주 심각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죠. 네. IMF로 인해서 자살률이 이제 높아졌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이게 또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렇죠. 오늘날에는 또 자살을 하는 이유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 버거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또 공통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자살하는 이유 교수님께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자살 문제를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계속 애를 썼는데 정부의 기구로서 전에는 이제 중앙자살예방센터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가 생명존중 희망재단으로 바꾸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요. 거기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자살에 대한 그러한 동기에 대해서 가령 가장 심각하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이제 정신과적 문제를 들고 있고요. 39.4%로. 네. 다음에 이제 경제적 문제가 22.5%. 다음에 육체적 질병 문제가 17.6%.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가정 문제, 남녀 문제, 직장 업무상 문제, 또 사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11.3%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3월 25일 날 열린 생명 존중의 날 때 제가 발표를 하면서 정신과적 문제가 이제 39.4%라고 그러니까 가장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에게.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면 가정 문제, 남녀 문제, 직장 문제, 사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사회적 관계에서.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가 이제 생활 문제로서 해서 22.5%고, 또 육체적 문제, 질병 문제가 17.6%인데, 질병 문제는 그냥 단순히 질병 문제로 질병에 걸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사회 경제적인 요인을 많이 자극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아프면은 누가 옆에서 이제 돌봐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가족 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버거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또 재정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게 따지면요,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56%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문제가 한 40%, 그다음에 나머지가 거의 한 60% 정도 돼서 이 자살을 그 이루고 있는, 만들어내는, 인과적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우울해지니까는요. 그렇게 되면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큰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네. 아마 이 사회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또 나서서 또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개인적인 네네. 어떤 어려움을 겪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이웃과 우리 또 종교인들이 함께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특히 네.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인 만큼 이제 자살 예방에 그렇죠.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종교계 네네. 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 좀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미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종교계가 우리나라의 그 종교 인구가 지금 한 최근에 그 2021년도에 이제 갤럽에서 조사한 거에 보면요, 종교 인구가 40% 정도 됩니다. 예. 그전에는 이제 50%가 넘었는데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40%라고 그래도 따지고 보면은 5천만에 40%면 2천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것도 이제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각기각 교단에 소속돼서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종교 활동들을. 네. 그렇게 되면은 종교계에서만 좀 활발하게 이 자살에 대한 그 문제를 좀 그 심각하게 다루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좀 나선다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인구의 한 5분의 2 정도는 이 자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공유해 가면서 좀 더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네.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죠. 생명 존중 네. 지킴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불교계에 몸담고 이제 그 자살 예방 활동도 또 해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불교계의 네. 자살 예방 활동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 법회를 이제 삶과 죽음,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법회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3월 달에가 3월, 4월이 이제 봄이 되면서 자살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때 이제 우울증이 다 재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럴 때에 각 사찰에서 이제 그 자살에 대한 그러니까 사찰에서 법문의 주제를 이제 자살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를 좀 많이 좀 독려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불교 사상이 매우 평화롭고 그다음에 또 연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 사회로 치우친 이 우리 사회를, 경쟁 사회와 또 물질 만능으로 치우친 사회를 그런 식으로 좀 더 그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다음에는 이제 죽음 명상이라고 이제 불교계에서는 또 명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삶의 유한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꾸 깨닫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명상으로 우리 거칠어진 마음들을 이렇게 달래는 거,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는요, 자비의 전화를 조기중에서는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살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이제 상담을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자비의 전화를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템플스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유족들을 템플스테이에 초대를 해서 같이 이제 타 종교도 같이 초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자살에 대한 그 유족들을 또 위무해주는 그러한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참 이렇게 다방면으로 불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군요. 네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 때 우리 종교인들이 네. 늘 곁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종교의 역할과 더불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 3월 25일 생명 존중의 날 기념식에서 지자체의 자살 예방 참여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의 자살 예방 활동이나 정책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워낙 그동안에 초반기에는 이제 자살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으면서 흘러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 한 7, 8년 전서부터 이제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자살의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해가면서 이제 그 대책을 세워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죠. 그런데 그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면서 이제 그 우울증을 겪는 그러한 자살 시도자라든가 이러한 또 그 유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위주로 또 일반 시중에서 또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분들이 이제 자살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집중을 해서 지금 여태까지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살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최근 한 6, 7년 동안 자살률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으면서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저희 생명운동연대에서 계속 연구를 해가면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는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 매우 밀접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우리나라의 기구지 않습니까? 네. 정부 기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 기구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이제 행정부의 기구고 지자체 기구는 별도로 우리 국민들하고 밀접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좀 더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자살이 낮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본도 자살이 2006년도부터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일본이 자살 예방 대책법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도 그때에 뭐냐면 중앙정부에서만 할 게 아니고 지자체를 활성화시켰겠다라는 쪽으로 그쪽이 갔습니다. 일본이.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자체에다가 과감하게 예산을 우리나라 돈으로 800억 원 이상을 막 지자체에다가 주면서 독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본은 한 4, 5년 뒤에 자살률을 30%를 낮췄습니다. 아, 예.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패턴이 일본하고 좀 비슷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좀 자살을 좀 낮출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도 작년 재작년서부터 지자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해가면서 그래서 지자체를 그 자살 예방 활동에 대책에 본격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끌어들이더라도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적어도 반 정도는 50%는 자비로 하더라도 나머지 중앙정부에서 50%는 내준다 그러면 많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지자체가 앞장서서 한다 그러면 이제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는 또 계속 또 우리 언론하고 같이 저희가 또 노력을 해서
이제 새로 또 요번에 또 이제 국회가 또 만들어지면요.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저희가 또 계속 환기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 지자체를 지원하는 그러한 그 예산을 좀 많이 늘려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단계는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고 또 이렇게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데 이제 뭐 지자체 말고 지자체라든가 정부기구는 또 과감하게 또 예산을 뭐 1,000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갖다가 막 요구하고 그러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올해서부터 이제 그런 쪽으로 그 분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보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일부 지자체는 이제 자살예방센터 운영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의지나 또 각 지자체 시장님들 또 도지사님들도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생명 살림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네, 그분들이 지자체 단체장들이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는요, 거의 다가 보면은 독립적인 그러한 자살예방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거기 투여하기 때문에 거기는 자살률도 낮고요. 또 높았던 데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우리나라가. 네.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자살자가 또 많다 보니까 자살 유가족들을 돌보는 일도 참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과거 또 이와 관련된 또 발표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네. 예, 자살 유가족들을 돌보는 일도 좀 중요하겠죠? 네, 그건 참 중요하죠. 그 자살 유가족들하고 제가 이렇게 집단 상담을 해보면요, 너무 그분들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또 그 집단 상담을 같이 하는 저도 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살 위험률이 뭐 일반인보다 8.3배가 높고 또 우울증은 또 7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보면은.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매년 그동안에 한 13,000명씩 꾸준히 매년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 분이 자살을 하면 적어도 6명 이상의 자살 유족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 가령 부모, 형제, 또 자식, 그다음에 친한 친지,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1년에 13,000명이 자살을 하면 곱하기 6만 해도 한 8만 명 정도의 자살 유족들이 생기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가슴에, 그래서 서양의 유명한 자살을 중심으로 연구하시는 정신의학자인 슈나이드만이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자살한 사람은 생존자의 남은 가족들이나 친지 친구들 가슴에다가 자신의 해골을 넣어놓고 간다고 그랬어요. 네, 그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남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1년에 한 8만 명씩 자살률이 생기면 그동안에 OECD 1위를 거의 20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사회에 160만 명의 자살 유가족이 생긴 거거든요. 예. 네, 그분들은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가슴 속에 참 소화되지 않은 뭔가 체한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도 이 분야에 정통하시는 어떤 전문가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활동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자살 유족들이 많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예. 네. 혹시 이웃이나 동료 가운데 자살 유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네. 혹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떠시냐고 물어봐줘야 되는데 되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럴 거라고 생각해가면서 행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너무 많이 이렇게 가슴을 다친 사람,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받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막 물어보지 않고 뭘 하면은 그분들에게는 그게 큰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무언가를 좀 해주고 싶다고 그래도, 또 뭔가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도 그분의 상태를 좀 물어봐 가면서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그분들에는 이제 어떤 그 자살 유족들은 대개 이제 수치심이나 죄의식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이 듣고 싶은 게 돌아가신 분한테 듣고 싶은 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잘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요. 돌아가신 사람한테. 또 하나는 네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를 가장 듣고 싶어 합니다. 그 돌아가신 분한테. 근데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에서도 당신이 잘못해서 이 사람이 잘못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거죠. 예, 항상 곁에서 이렇게 예, 위로와 또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는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교수로 계시는데요. 저도 네. 처음 들어보는 그 이제 학문인데 생사문화산업 이게 어떤 학문인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고령화 저출산 또 고독사 또 무연사 이런 자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과는 원래는 이제 장례문화학과로 시작을 했다가요. 그다음에 이 분야가 웰다잉 교육이 이제 우리나라에 2000년대 초반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과 이름을 이제 생사문화산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예전에는 그냥 그 가가례로 해가지고 장례 모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집안의 어른들도 또 많은 또 죽음에 대한 인식도 있으시고 하니까 자연스러웠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현대화되면서 많이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죽음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웰다잉 교육 요새 복지관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웰다잉 교육 강사, 죽음 교육 강사, 그다음에 또 장례 지도사, 또 양성 이런 쪽으로 저희 과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지금 이제 그 종교계나 학계 또 산업계 왜냐면 요즘 이제 그 장례식장도 하나의 산업이 됐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상조 산업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시신을 모시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와 연관된 요즘 이제 임종과 호스피스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데들이 다 죽음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존엄하고 의미 있게 또 삶을 마무리하게 할지, 그다음에 또 돌아가신 다음에 유족들의 애도를 상담해 줄지, 그다음에 또 죽음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삶을 그 생애를 의미 있게 만들고 또 자기는 자신의 삶을 또 제대로 살아나갈지.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철학, 종교, 심리학, 또 의사소통에서 이 죽음하고 연관된 학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사회학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석사 과정이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쪽 전문가를 이제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네.
네네. 일반적으로 그 죽음이라고 하면 참 무겁고 슬프고 예, 또 인생이 끝이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생사가 네. 둘이 아닌 이치를 가르치는 우리 종교계에서 이 생사 문화라고 하는 것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웰다잉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잘 죽는 연습을 미리 하는 그래서 생사 문화가 참 아름답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 종교계가 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날씨가 좋은 참 4월인데 앞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봄에 자살률이 높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사회를 위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죽음 또 특히 자살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시각들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자살한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각박해서 돌아가신 분이라는 그러한 시각들이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예. 종교계에서도 또 그렇죠. 전에는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아니면 자연의 섭리로 받은 생명을 자기가 죽였다고 그래서 다들 교리에서는 별로 안 좋았는데 요즘은 이제 종교계에서도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사회 경제적인 압박에 의해서 그분들이 이제 가셨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개념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돌아가신 분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더 이상 외로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준다 그러면 그래서 그분들의 죽음을 좀 더 비참해지지 않도록 또 유족들은 또 박탈된 애도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자살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또 힘을 모으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고 또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좀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살에 대한 오해나 편견 많은데 올바로 좀 네. 이해하고 우리가 모두가 생명 존중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생명운동연대의 정책위원장이신 동국대 생사문화산업학과 이범수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